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소리가 지금 조금 원활치 않았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들리시죠? 네, 네. 네, 마이크 켜주시면 더 소통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네, 저희 이제 미래엔 수학 시스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각 교실마다 아이디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교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들어오고 계시고 들리실 거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미래엔 수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렇게 각 교실 선생님, 그럼 아이디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게 비밀번호가 나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네. 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원장님. 네,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 이 미래엔 수학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 화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오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요 화면 지금 공유 중이시죠? 공유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미래의 수학 바탕화면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보인다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세요, 원장님.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미래의 수학 들어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실 일은 우리 아이들 만나보시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아이에게 교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주시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각자의 개별 편차가 있더라도 비교당하지 않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저희 미래인 수학 교재에서 가장 처음에만 조금만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후에는 이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체계적인 부분들을 실감하시면서 아, 진짜 수업다운 수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신다라는 네, 많은 원장님들의 직강하시는 원장님들의 네, 그런, 네,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만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네, 아이들을 수업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이 애들이 깨쳐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우선 그러려면 이 모두 다 다른 아이들, 네,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날 때부터도 달랐는데 지금 이제 학년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편차들이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근데 그 편차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각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해보는 진단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로그인 해주시면 가장 앞에 회원 관리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회원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에 이제 요 첫 번째 부분들은 실제 우리 회원이 된 아이들입니다. 또 아직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아이들 더 많이 만나실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되시도록 회원 상담 두 번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번만 이거 시작하기 전에 확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어, 승천초 이윤진 원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양지 들려요. 진입, 네, 감사해요. 양지 진입 플러스 원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자초 선생님 두 분 잘 들리시나요? 정평초.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회원 관리의 두 번째 페이지, 회원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상담이 왔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CPR 상담은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와 아이들 간의 양육 검사인데, 우선 중요한 거는 학습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버튼, 방문 상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을 눌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방문을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원장님들께서 가장 이 화면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거고요. 방문 상담이 왔어요 라는 가정하에 하단, 우측 하단을 보시면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이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별표가 4개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는 학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도연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4학년 친구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연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호자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월별 분석표를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네, 저희가 30명 이상 정도 되는 원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매달 매달 보내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전국 단위 평가 마치고 나서 아이들 상장과 함께 그동안 공부한 것들 묶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럼 그 3개월 이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다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분석표를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보시면 알림톡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톡 하나 보내주시면 아이들 월별 진행 상황들 보내실 수 있어서 네, 엄마 번호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나중에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정보를 기록하신 다음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도연이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연이 이름을 눌러주실게요. 도연이 이름을 누르면 하단 끝에 보시면 네, 어떤 테스트를 볼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지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는데요. 시험지 등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점검하고 가자. 그래야 지금 이 아이가 잘하건 못하건과 상관없이 앞으로 저희와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에게 동기부여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연이를 4학년 친구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현행 과정 4학년 거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4학년으로 학년을 두시고 유형에서는 이렇게 가형, 나형, 다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가형이고요. 나는 좀 학원 다녔다 하는 친구들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요. 나형을 거의 다 맞는 아주 그냥 똘똘이들이 다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보시고 학원 처음이에요 하시면 가형, 어느 학원에서 다녔거나 혹은 뭐 어머님들이랑 뭐 어떤 교재를 풀었고 어머님들 굉장히 교육열이 있으시면 나형으로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형을 보시면 좋아서 제가 나형으로 두고 그리고 회차를 선택할 건데 1학기가 1회, 2회가 1학기 범위, 3회, 4회가 2학기 범위입니다. 지금 2학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3단원을 배우고 있는데요. 3회차가 1단원에서 3단원이 범위고 4회차가 4에서 6단원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3회차를 검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택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선생님들 조금 버거우신 선생님들은 한 번씩 같이 해보면 어렵지 않으시니까 지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를 선택해서 등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 도연이가 진단해 볼 시험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문제 미리 보기에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총 2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동안 점검해 볼 건데요. 실제 원장님 제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보면요, 제가 아주 근처에 금요일에도 5학년 친구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테스트에서 3개 맞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수지고 동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안 다녔어요 하는 5학년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편차는 극과 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 테스트 시험지를 줄 때에는 시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20분 동안 우리 친구가 어떤 문제는 알고 어떤 문제는 모르는지 찾아볼 거야 라고 해서 좀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주고요. 친구한테 꼭 맞는 교재를 선생님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부담 없이 풀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1번부터 9번까지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네, 10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부분 10번부터 16번은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지금 나형이었잖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그 금요일에 봤던 학원 처음이에요 했던 친구는 제가 가형으로 테스트를 했는데도 3개인가 4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분 동안 아이를 풀려보는 건데요. 풀려보시다가 10분 정도 지나면 자, 도연아, 지금부터는 여기 17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가 계산력 연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네 문제 아는 것만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다 별표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분 뒤에 정확히 이 시험지를 걷어주시면 되시고요. 걷어주시고 나서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해답지 버튼이 있습니다. 해답지에 답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답 채점 해주신 뒤에 여기 문제와 해답지 앞에 보시면 여기 채점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 입력 버튼에서 틀린 문제들을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고 계산력 중에 반만 맞았다 하면 2번 터치해 주셔서 세모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저장해 주시고 나면 우리 아이 옆에 이렇게 분석표가 생깁니다. 분석표를 보시면 네, 이렇게 아이들 이거에 대한 출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현재 평균 점수가 60점 정도 되는 것에 우리 아이의 단원별 성취도가 어떠했는지, 어떤 과정을 더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영역별로 나와 있는 건 수능에서의 보는 영역입니다. 문제 해결력, 추론력, 계산력, 이해력, 여기에 창의력도 포함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중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모님들께 지금 현 상태를 상담 드리면서 이 아이의 시작 레벨, 저희가 1부터 9레벨까지 있는데 지금 저는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은 9레벨 정도 되는 난이도 중에 4레벨에 해당하는 아주 똘똘한 잘하는 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레벨 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레벨부터 3레벨까지가 디딤돌 기본 응용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디딤돌 교재 많이 푸시거든요. 4에서 6레벨 정도의 교재가 최상위에서의 2, 3, 4스텝 정도 되는 난이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레벨 이상 나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화와 확장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 2레벨로 나와서 아까처럼 저처럼 금요일에 만난 3개 맞고 다 틀린 우리 아이의 경우에서는 어머님께 이 아이가 현재 어떤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앞부분 결손을 찾아보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최소 한 번에 와서 20분씩 2번의 테스트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학년 애기는 안 되겠죠. 1, 2학년은 와서 40분씩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싹 안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한 4학년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현행 단원에 대한 확인 하나, 그리고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높이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지금 우리 학원이건 아니면 엄마랑 다른 선행 교재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의 경우에서는 20분 후에 등록을 하나 더 해주셔서 어머님 그러면 몇 학년 어디까지 보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뭐 이 친구가 5학년 2학기까지 봤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행 단원은 네, 선행 단원은 가형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개념을 아냐 모르냐 정도이고 네, 굳이 아이가 했다 개념을 저희가 반복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형으로 선행 테스트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제가 좀 빠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뒤에 수업 있으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크게 교재가 이제 4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서, 연산서, 그리고 아이들 레벨별 심화, 분석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내드리는 그 분석표가 되는 그 맞춤 심화 교재랑 저희가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저수령에 대한 교재입니다. 실제로 어떤 원과 어떤 학원에서 이 아이의 실력을 정말 높여주고 있는 학원이다라는 걸 제가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가 이 저수령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뒤에 단계별로 저수령 교재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끌고 가주시는 교재가 아니라 아이가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만들어 놓은 교재가 저희 4단계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레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이한테 매일 꾸준히 서술형 문제를 2문제 이상은 스스로 앉아서 풀고 갈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 주셔도 아이들은 큰다. 라는 게 실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많이 체감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 4종의 교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맞춤 교재랑 서술형 교재는 현행 진도 교재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재 세팅이고요. 나머지 개념과 연산 교재들은 이 아이의 진단 테스트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잘하는 아이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되었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4레벨은 맞춤 시험지 중에서의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작 단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념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4학년 2학기 1, 3단원 테스트를 봤는데 4레벨 정도 나왔으니 이 아이는 개념을 더 반복할 필요는 없고 다음 개념은 4단원 사각형을 해보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주신 거고요. 계산력 교재는 4학년 2학기 1단원이 네, 분수 덧뺄셈에서 좀 틀렸나 봐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라고 이렇게 계산력 교재도 어떤 걸 주문해야 되는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제가 우리 도연이가 등록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정회원 승인 버튼을 눌러보면서 교재를 정해 보겠습니다. 네. 정회원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 어느 교재가 두 권으로 학습할까요? 라는 오프 교재를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개념 교재와 연산 교재를 선택하는 건데요. 교재 A에는 맨 위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 크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안내 드릴 거예요. 개념 플러스에서 보시면 4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아까 도연이를 제가 4학년이라고 세팅했는데 4학년 2학기는 7월부터 12월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호, 8호는 예습 호수로서 예습을 가볍게 라이트하게 보고 가는 거고요. 9호, 10호, 11, 12호는 다시금 요 2학기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10월이 되잖아요. 그럼 4학년 10월호를 주문해 주시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과 딱 맞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번 달 호수를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단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맞는 게 없어요. 그럼 4학년 10호를 주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도 선생님도 원장님도 우리 모두 다 한 달 동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7호, 8호 여름방학 예습호 좀 가볍게 가는 호수로 주문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교재는 이제 계산력 연산교재인데요. 연산교재는 A단계가 1학년, B단계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과정 연산과정과 수리논술 교재도 있고 한글 교재도 있고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계산력 교재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계산력 교재에서 4학년이었기 때문에 4학년은 D단계다. A, B,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학년이고
4학년인데 지금 10월이죠, 원장님? 그러면 4학년 10월 D단계 10호 요거 주문해 주시면 딱 학교 진도와 레벨이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편의한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머님이 저희 아이 5학년 어디까지 봤어요? 라고 하신 어머님 계셨어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어머님께 5학년 2학기 연산을 한 번, 두 번째로 더 봤죠.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2단계가 5학년 단계입니다. 5학년 단계에서 약분 통분까지 얘가 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선행 진도를 이어서 이 계산력 교재를 선생님들께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테스트가 현행 과정과 선행 과정 두 번을 보셔서 주문을 하셔야 정확한 교재 주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만난 그 세 문제 맞은 친구의 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우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입력도 안 했어요. 우리 지우가 여기 있어요. 5학년 친구였는데 세 문제가 아니라 33점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테스트를 했고 제가 어머님께 아이고 어머님 5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다녔으면 가장 중요한 게 5학년 1학기의 대수 파트입니다. 중학교 때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모르는 거는 제가 잘 찾아봐야 해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드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고 맞은 게 하나도 없고 풀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를 정혜원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개념 교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개념서가 우리 교재 중에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연상과 개념이 제일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개념서는 학교 거, 나머지는 다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호수가 지금 우리 친구가 5학년이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학년 2학기에 가장 쉬운 여름방학 예습호 중에 1단원과 3단원이 들어가 있는 7호를 주문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력 B는 안 돼 있는 데서부터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분명히 약수 배수도 안 될 거고 약분 통분도 안 됐었을 거예요. 5학년 때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2단계로 들어오셔서 저는 테스트를 한번 보겠지만 약수부터 해야 어쨌든 얘도 중학교 어차피 또 1학년은 곧 되잖아요. 중1 때 약배수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병행해서 하거나 이제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리면서 계산력을 2권씩 하면서 얘를 백업하셔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개별 상담이 들어가는 게 요 교재 주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해서 이걸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회원이 되어서 저희 이렇게 보시면 우측 상단에 회원 관리에서 지금 방금 처음 온 신규 아이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학습 관리로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들 이제 학습할 부분들인데요. 제가 오늘하고 또 1시에 또 아이들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1차, 2차 나누어서 원장님들께 좀 2번 교육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기본인 맞춤과 그리고 서술형 어디서 출력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각 콘텐츠들마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교재 맞춤이다 라고 하면 이 교재 맞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1레벨부터 9레벨까지 있는데 1레벨도 안 돼서 아이가 풀 수 있는 게 없는 친구일 때 0레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맞춤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누르셨을 때 이 친구가 주문한 교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 친구의 이름으로 주문한 교재가 개념 플러스 교재에서 9호를 우리 친구가 주문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분수 덧뺄셈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념 교재에서 6쪽부터 11쪽까지 한 그 개념을 똑같이 쌍둥이로 다시 풀어보게끔
하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에 주문을 하실 때 이걸 9호를 주문하시면 안 되겠죠? 7호를 주문하셔야 아이가 할 수 있는 교재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친구인 경우에 교재 맞춤을 사용한다. 중등인 경우에 교재 맞춤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베이직하게 노멀한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맞춤 문제 은행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문제 생성을 하시는데요. 오늘 지금 문제 생성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2차 시대. 하도록 하고 이런 여기서 문제 생성을 한까지만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초등 주제 학습에서 보시면 초등 주제 학습이 이 보완하는 교재들을 여기서 사용하는 부분이신데요. 맨 위에 계산력 업이 있습니다. 이 계산력 업의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면 결손을 아까 제가 서우라는 친구인가? 네, 오늘 와야 하는데 그 다 모르는 친구. 랑 같이 저희가 지금 해야 하잖아요. 분수 곱셈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5학년 1학기 부분들 빠르게 랩업할 때, 빠르게 복습할 때 요 계산력 업을 사용합니다. 결손이 발견됐을 시에. 보시면 아이들 연산 문제처럼 돼 있습니다. 약분 통분의 개념을 빠르게 설명해 줘야 될 때는 계산력 업을 통해서 약분 통분의 개념을 이 아이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밑에 보시면 수행평가 플러스라는 부분과 4단계 서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을 제가 강조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4단계 서술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 친구가 몇 학년인지 5학년 친구고 2학기 단원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험지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식 쓰고 답 쓰는 아주 쉬운 단계라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식 쓰는 연습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 글씨를 왜 꼼꼼히 써야 하는지에 대한 멘트 선생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다 서술형, 논술형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답을 맞고 틀리기 이전에 너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처음에 이렇게 워밍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재 바인더 안에 제가 오늘 저희 이제 그 원장님들 계신 공유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네, 아이들 과제 진행표라는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 과제 진행표는 아이가 등원해서 내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나는 마칠 건데 오늘 와서 맞춤 문제 10문제에서 15문제 풀고 개념 교재 선생님과 두 장, 두 페이지 설명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수령을 최소 두 문제 60분 하는 친구들은 최소 두 문제는 쓸 수 있고요. 2시간 하는 친구들은 네 문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과조 진행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가 60분이라는 시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없는 교실은 애들이 어떠냐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선생님은 눈앞에 있는 아이만 신경 쓰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천리안, 눈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각자 자기 공부를 하다가 개별 티칭 설명을 듣거나 오답 고칠 때 선생님 앞에 앉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어찌 보면 수업의 대다수인데 그때 애들이 멍을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 진행표를 바인더 맨 위에 아이들이 오늘 쓰는 순서부터 선생님들께서 좀 습관을 잡아주셔야 하고 그걸 쓰는 이유는 저수령을 꾸준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너무너무 자주 하면 안 좋죠. 힘듭니다, 저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수령을 탑재본을 한 교재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 형태 집중까지 풀 수 있는 애들이 한정적이에요. 즉, 4레벨 정도 도전해 보려고 한다 하는 애들만 형태 집중이 되지, 나머지는 이거
이틀에 한 문제 푸는 애들도 있고, 이제 시간마다 아이들이 다 이제 문해력 저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넣어 두었는데, 이 온라인을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 주셔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체크를 했냐면, 자, 전국 중간고사가 14일부터 진행됩니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범위로 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1단원, 2단원, 3단원을 준비 기본, 준비 기본, 준비 기본은 할 수 있게끔 요 6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선택 일괄 인쇄를 출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출력된 시험지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학년의 아이들만큼의 수만큼 그냥 다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 바인더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간혹 바인더에서 두시면서 이 아이를 다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3일부터 지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떠먹여 주듯이 하다 보면 애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 바인더 안에 넣어두고 아이들한테 첫날 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은 요거 15문제 시험지 풀어서 제출한 뒤에 개념교재, 저희 개념교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최대 장점은 개념서인데요. 개념서 아이가 읽어보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의 경우는 잠깐 데리고 오셔서 아이 앞에서 인트로 정도만 조금 가이드를 해주셔도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최소 2장 정도는 풀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2장을 아이가 풀고 난 다음에 요 3번째 서술형을 아이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